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경제하고 원자재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규현입니다. 2022년 원자재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자재 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주범이었고요.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친환경 전환 국면에서 원자재가 그 과도기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속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원자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요 원자재들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2010년대 평균 대비해서 2030년대에 예상되는 각 원자재별의 소비량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게 되면서 이쪽 산업금속 쪽에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구동되는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석연료 베이스에 비해서 금속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금속으로는 구리와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부분들이 주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하에서 지금 구리와 니켈의 총 수요는 각각 2배와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구리와 니켈보다 시장 사이즈는 작지만 리튬과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총 수요가 각각 25배 그리고 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금속 쪽에서 이제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사이클과 친환경 전환 속에서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2022년 국제유가와 금 가격에 대해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급난으로 인해서 우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천연가스와 석탄 같은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서 난방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반면에 석탄과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공급이 제한하면서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중국 정부의 원자재 시장 개입과 또 각국의 원자재 확보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은 점차 좀 안정이 되고 있지만 일단 원자재 시장이 결부된 지정학적 갈등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운임 비용 상승 같은 부분들은 여전히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일단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경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점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조업 심리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생산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원자재 수요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 사이클과 연관성이 높은 원유와 구리의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이 재차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회복 초기만큼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는 주로 미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달러와 뚜렷한 역상관성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연준이 11월 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중에나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 미 달러는 약보합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약보합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원자재 시장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두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의 전환이 산업금속의 수요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차 대비 광물의 투입량이 한 6배가량 높습니다. 구리나 니켈 같은 광물들의 투입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일단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주요국들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과 전기차 자체의 성능 개선 등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 EU, 중국의 친환경 정책 추진과 투자 가속화를 감안을 할 경우 산업금속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측을 보게 되면은 생산 차질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공급을 좀 제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원자재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 국가들로 쏠려 있게 돼서 이 각 국가들의 생산 여력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일례로 왼쪽 그래프의 가장 왼쪽 부를 보시게 되면은 구리 생산 같은 경우에는 칠레가 그리고 페루가 거의 한 40~50% 정도의 구리 정강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칠레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장기 파업을 하게 되면서 우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구리 생산 증가율이 재차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페루 같은 경우에도 광산 주변의 도로가 봉쇄가 되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 외에도 중국의 전력난과 환경 규제로 인해서 재련소의 가동률이 저하가 되면서 산업금속의 재고량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나 니켈 같은 주요 산업금속들이 타이트한 수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편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글로벌 원유 수요는 점진적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원유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원유 소비량은 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3%가량 부족한 수준입니다. 2022년에도 단계적으로 경제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간 부진했던 항공유 쪽에서의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증산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까지 원유 생산량을 매월 1일 40만 배럴씩 늘리기로 합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심지어 기존의 감산 이행률을 좀 상회하면서 기존 합의된 증산량보다 적은 규모가 원유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지리아랑 앙골라 같은 오펙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 시설의 운영 차질을 빚고 있고 투자가 좀 감소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유 생산을 주도하는 사우디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뚜렷이 증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에도 점진적인 증산 기조가 유지되면서 오펙을 필두로 해서 이제 원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오펙 주도로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2022년 9월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완전히 종료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석유 소비량 대비 오펙의 잉여 생산 능력은 여전히 한 6%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란의 핵합의 보건 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이란 쪽에서도 원유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유가 폭락 당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형 셰일 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좀 지양을 하게 되면서 신규 유정 대신 미완결 유정에서의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DUC라고 되어 있는 회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미완결 유정인데 주로 미완결 유정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미완결 유정의 재고가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셰일 기업들도 시주기 가동이 2020년 4분기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유정에서 시출을 하게 될 경우 원유 생산까지 6개월에서 9개월가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생산량에 점차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원유 생산도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점차 회복이 되고 있고요.
셰일 오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겨울에 한파나 이런 부분들을 생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원유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제 업사이드가 높은 국면에 있지만 점차 수급 균형이 맞아가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원유 재고의 증가 추세를 감안을 할 때 연평균 배럴당 70불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2022년 WTI 가격 밴드는 배럴당 65불에서 90불 순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물가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용 금 자금 유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자재는 미 달러랑 역상관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금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당분간 달러가 강세 기조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금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 금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실질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질금리는 물가를 감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제한 그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22년 하반기로 갈수록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면서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진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무이자 자산인 금의 메리트는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화정책의 정상화 국면에서 실질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이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요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우려 같은 부분들이 금 가격의 하단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박스권 내에서 약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금 가격 밴드는 온즈당 1,650불에서 1,900불 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원자재 시장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